당신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몸이 뇌졸중의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91세의 의사로 거의 70년 동안 신경과를 연구한 전문가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세 가지 신호를 밝혔습니다. 이 신호들은 뇌졸중이 일어나기 며칠, 때로는 몇 시간 전에 나타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진료 중에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나 이 의사가 수천 개의 뇌를 관찰하며 발견한 사실을 모든 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단 몇 분 만에 언어 능력, 운동 능력,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뀔 수 있으며 최악은 당신이 알아채지 못할 경고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이미 아픈 사람에게만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확신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실수는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수천 명의 생명을 조용히 구한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신호들이 일반 건강검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면 마치 불꽃이 타오르기 전에 화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방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색다른 통증, 이상한 무력감 혹은 순간적인 시야 흐림을 무시할 때 당신의 몸이 말하려는 것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저와 함께 하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조용한 본질 어떤 것은 조용히 다가와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바꿉니다. 뇌졸중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연기를 내지 않습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바닥이 무너집니다. 언어, 기억, 조정 능력. 많은 이들이 친척이나 친구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후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마루데 해니 카크레다 케오비타 파이프의ようで誰もそれが破裂して家全体を随禁止にする日まで気づきません。体が静かだから大丈夫だと思いがちです。しかし、症状がないことが健康の証ではありません。特に高齢者の場合、リスクはさらに高まります。なぜなら、年齢を重ねるにつれて信号はより微妙で危険になるからです。すべてが急に起こったという話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脳は待ってくれません。血管が破裂したり詰まったりすると、諸病が普通の生活と依存的な生活の違いを決めます。神経科医が言うように、事件は脳です。そのため、助けを得られない1分1秒がニューロンが死ぬ時間です。多くの家族は信号に気づかなかったことを後悔しています。なぜなら、死にはその人がただ静かになったり、少し長く寝たりしただけだったからです。92番に電話する代わりに疲れだと思ったのです。真実は脳卒中はそうなるしくありません。静かに一人より取るときには修復が難しい大きな被害を残します。最大の民はこれです。우버리の安心感。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몸은 종종 이미 내부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뇌졸중은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것, 조절되지 않은 혈압, 막힌 동맥, 조용히 해로운 습관의 첫 번째 가시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할머니가 오후에 말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했던 할아버지가 이상한 아침을 보낸 후 자신의 이름을 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며 절망하는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거나 그 나이대의 사람과 함께 사는 분이라면 주의하세요. 노인 건강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도 훈련된 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일어난 후에야 뒤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신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관심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3가지 경고 신호가 있으며 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3가지 경고 신호와는 사람은 적지만 몸은 항상 비극전에 경고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입니다. 가장 무시되며 위험한 신호 중 하나는 번개 같은 두통입니다. 차 한 잔이나 낮잠으로 나아지는 평범한 두통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오는 머리에 천둥이 치는 듯한 통증입니다. 겪어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위험에 처합니다. 이 통증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불처럼 퍼집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심한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편두통이나 긴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병력이 없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74세의 한 할아버지는 혈압이 높아서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를 먹고 누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번째 경고는 고전적인 조용한 신호입니다. 몸의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 처음에는 숟가락을 잡기 어렵거나 간단한 단어를 말하기 힘든 정도로 미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는 양팔을 들어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는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유명한 페이스티 테스트입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고 팔이 약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말이 어눌해져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들리는 것도 또 다른 지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순간적인 혼란이나 너무 졸린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가족이 고령자가 피곤해서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 달라졌다면 시간이 적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세요. 빠른 처치는 자율적인 삶과 휠체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각 변화. 시야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모든 것이 흐릿해질 때 사람들은 종종 안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흐림이 눈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오른쪽 눈앞에 커튼이 내려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후두 옆의 뇌경색이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몇 분 동안 지속되다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뇌가 경고를 준 것뿐이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AIT, 일과성 허혈 발작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재앙 전의 리허설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이 신호를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 간병인,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이 증상을 식별할 줄 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뇌졸중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에세 가지 예방 습관 진실은 간단합니다. 몸은 경고하지만 예방은 첫 번째 신호 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습관은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고령자는 말 그대로 건강을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비싼 헬스장이나 수입 러닝화가 필요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가벼운 경로를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걷기는 뇌의 혈류를 개선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해 더 많은 혈액, 더 많은 산소, 뇌에 더 많은 생명이 들어갑니다. 걷기뿐만 아닙니다. 춤, 천천히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수중 체조만 했는데 85세에 혈압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결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또 다른 습관은 한겸증 시기입니다. 노인 건강은 접시에 담긴 음식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튀김을 올리브 오일로, 흰쌀을 현미로, 가공육을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으로 바꾸세요. 딸기와 블랙베리 같은 붉은 과일은 뇌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사소해 보이지만 동맥을 조용히 막는 염증에 맞서는 무기입니다. 악당을 피하는 것도 게임의 일부입니다. 무해해 보이는 과자 한 봉지, 알고 보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으로 가득합니다. 매일 마시는 탄산음료,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짓입니다. 소금이 많은 통조림,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 드문 파티 때나 먹는 게 낫습니다. 장수는 극단적인 희생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있는 보물, 수면, 이는 사치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좋은 수면은 뇌의 독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잠을 잘못 자는 것은 머릿속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을 만드세요. 자기 전 따뜻한 목욕, 은은한 조명, 가벼운 독서. 오후에는 커피를 피하고 밤에는 밝은 화면을 멀리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뇌의 기억과 혈관을 보호하는 조용한 자기관리입니다. 수면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혈압을 진정시키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잘 자는 고령자가 더 활기차고 정신 혼란이 적으며 기분도 나아진다는 사실을 보셨나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기만 했는데 더 이상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작아 보이는 것이 바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3가지 습관 함께 실천한다면 뇌졸중에 대한 방패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가 이미 외상을 겪었다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뇌가 여전히 가진 숨겨진 힘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신경가소성과 기억내는 정원과 같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재창조 능력은 멋진 이름의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연구실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는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거나 뇌졸중 후 언어를 회복하는 고령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뇌는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극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1세의 아제노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는 작은 뇌졸중 후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매일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고 소리 내어 읽고 손주들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예전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의 실체입니다. 천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 인내, 그리고 올바른 자극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스페인어, 프랑스어, 혹은 손주들과 영어, 중요한 것은 뇌를 편안한 영역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기타 연주, 그림 그리기, 자수, 새로운 요리법도 좋습니다. 수작업과 창의적인 활동은 주의력, 조정, 기억을 요구합니다. 이는 뇌를 위한 헬스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로 말하자면 스도쿠, 크로스워드, 체스 혹은 인지 훈련 앱 같은 게임도 훌륭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 마라토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비결은 빈도에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매일 고정된 시간을 정해서 아침 식사처럼 의식으로 만드세요. 이를테면 이를 닦은 직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닦는 손을 바꾸거나 반대 손으로 글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다른 연결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는 숲속의 새로운 길과 같습니다. 걸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일상을 도전하는 고령자는 자신도 모르게 기억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적지만 뇌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 더 잘 늙습니다. 이는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친구들과 토론하기 위해 읽는다면 그것은 고정됩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배운 것을 공유하도록 격려하세요. 가르칠 때 2배로 배웁니다. 거의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미 잃었다고 생각한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뇌가 가단하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형성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모든 것을 정확한 검사로 추적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잘 작동하고 무엇이 이미 주의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방검사와 모니터링 노인 건강을 돌보는 것은 오래된 차를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큰 고장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뇌의 경우 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증이나 손실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장수를 추구하는 사람은 고장이 나기 전에 점검하는 법을 배웁니다. 흔한 오해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E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유용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정보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뇌동맥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고 있다면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공명 영상 MRI이 필요합니다. 이는 뇌 조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혈관의 흐름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자기 공명 혈관 조영술 MRA 이 핵심 검사입니다. 당신의 뇌를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MRI는 동네를 보여줍니다. MRA는 대로와 교통을 보여줍니다. 만약 교통체증, 즉 혈류의 차단이 있다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치료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결정했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막힘을 발견했습니다. 결과는 조기 개입과 유지된 삶의 질입니다.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간단합니다. 50세 이상은 2~3년마다 뇌 검사를 받으세요. 하지만 가족력의 뇌졸중, 만성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이 있다면 매년 받아야 합니다. 마치 비행기를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이 많을수록 점검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뇌는 모든 것의 조종사이며 노인 건강은 이 조종실의 원활한 작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공공 시스템에서 이런 검사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해합니다. 이 경우 일반 내과 의사와 상담하고 예방적 의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고령자를 위한 뇌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 클리닉은 저렴한 가격으로 MRI를 제공합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언젠가 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증상을 기록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어지럽나요? 팔에 힘이 빠졌나요? 설명할 수 없이 너무 많이 잤나요? 기록하세요. 간단한 노트나 앱을 사용하세요. 이는 의사가 패턴을 파악하고 뇌졸중 전에 행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뇌는 신호를 주지만 진료 시간에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검사, 적극적인 관찰, 그리고 작은 일일 기록으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독립성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행동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특히 뇌가 회복하고 적응하고 놀라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당신이 지금부터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이 정보 중 얼마나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언어, 운동, 기억, 당신의 독립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설명하기 위해 멈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렇죠. 건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지식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정보를 당신만 간직할 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할 건가요? 아마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미묘한 신호를 보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 정보가 미리 도착했다면 얼마나 많은 삶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세 가지 신호와 세 가지 구원 습관을 알았으니 무엇이 당신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나요? 놀랄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몸이 외칠 때까지 잠을 돌보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간단한 산책, 색색의 접시, 그리고 기억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시작할 건가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미 돌보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많은 것의 첫 번째가 되게 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감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말해주세요. 이 신호들 중 누군가에게서 보고 정상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있나요? 이야기해 봅시다. 때로는 간단한 댓글에서 평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